자, 최근에 사실은 블랙홀이 발견되면서 블랙홀이 뭐 있을 거라는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그게 사진으로 찍히면서 세상을 굉장히 놀라게 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전파망원경이 올라가면서 또 우주가 더 넓어지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신기한 이야기가 부타로드 삼국유사 속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게임도 안 돼요. 마블 뭐 이런 거 게임 안 됩니다. 여기는 보통 뭐 동물들이 잘 얘기하고 뭐 블랙홀보다 오히려 더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타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러니까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372년에 불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백제에는 384년에 들어갔는데 왜 신라만 527년이냐. 그러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72년, 384년, 527년 이거는 12년이니까 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뭐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뭐 좀씩 차등들이 있겠죠. 뭐 그거는 뭐 동시에 아니 아이폰을 판매할 때도 나라마다 약간씩 차등을 두고 영화가 개봉될 때도 블록버스터 영화 개봉될 때도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개봉 국가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 정도 차이 정도는. 그리고 옛날이니까 뭐 한 12년 해도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라로 오면 갑자기 뚝 떨어지죠. 야, 이게 가능한가? 국경을 대고 있고 완전히 뭐 나라가 달라서 섬이야 이러면 또 상황이 다르지만 국경을 대고 있는데 저게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교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불교가 그 나라에서 공인된 거예요. 공인됐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로 안 갈까?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될지 모르겠는데 신라가 제일 또 찌리한 나라입니다. 삼국 중에서 제일 약할 수밖에 없었고 시작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신라가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는 걸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 그런가? 당나라 때문에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꼴등하다가 1등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걔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가 아니고 각성해 가면서 야 저런 쩌리가 있나? 그래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썼는데 차례차례 허물을 벗으면서 각성을 해. 그러더니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시전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했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 하겠지만 황룡사 구충탑조나 이런 걸 보면 당나라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시절에 당나라에게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당나라하고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 정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당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백제하고 고구려 영토까지 당이 다 먹으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신라가 바로 뒤통수를 때리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던 게 아니고 기회만 보면 배를 째겠다, 뒤통수를 까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이 외교 노선이나 이런 것이 한 방에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황룡사 구충탑 같은 거 건축할 때 이렇게 보면 고구려, 백제, 뭐 일본 뭐 이런 데는 당연히 다 직접 이 적국이니까 그렇게 다 정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을 세울 수 있지만 중국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신 자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신라가 가장 떨어져요. 떨어지는 나라로는 문화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한 나라면 문화가 넘쳐서 주변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나라로는 문화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들어간다는 얘기는 고구려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백제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불교는 차단됐을까?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안에 2차돈이 등장하기 전에 뭔가 사연이 있었고 그때 불교가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 삼국유사에 나오는 소지왕 기록이에요. 서출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488년입니다. 그러니까 527년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신라에는 불교가 없어야 돼. 527년에 공인이 됐으면 제대로 된 불교는 없어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나중에 왕궁까지 들어가요. 왕궁 안에 분수승이 뭐냐면 왕궁 안에서 기도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실 사찰. 왕실 사찰에 기도하는 스님하고 저 궁주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눈이 맞았다. 지금 이 사건이거든. 눈이 맞았다.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손만 잡아도 결혼하는 분도 있었고 뭐 진짜 별것도 아닌데도 결혼하는 분이 있었고 지금은 같이 살다가도 결혼할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깨졌어요. 저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결혼식 당일날 깨지는 경우도 봤어요. 야, 이거 영화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더니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 당일까지. 그리고 요걸 내가 바가지로 먹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했겠지. 근데 그 용기에 박수를 치기는 하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아예 안 가거나 야 그거보다는 동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뀐 거죠 지금. 바뀐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제사를 좀 줄이고 싶으면 합사를 할 때 아버님 중심으로 이렇게 합사를 남자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댓글에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냐면 물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제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 남성주의 사회를 사시기도 했고 그때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둘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니 어머니가 여럿인 경우는 있는데 아버지가 둘인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위로 올라가면. 근데 누가 댓글에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는 한 분이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여러 분인 경우가 많아요. 돌아가시면서 다시 이렇게 이어달리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첫 말고 이제 돌아가시고 다시 이렇게 연속해서 여성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노동량도 많고 산후조리도 잘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거든요.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이 물론 과부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어달리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은 한 분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든지 뭐 증조 할아버지든지 이분은 한 분이고, 그다음에 두세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합칠 거면 이 남자 쪽으로 합쳐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댓글에 요즘은 엄마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치나요? 이렇게 내가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럿인 경우지요. 아니 저희 어렸을 때는 거의 없었던 건데 요즘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왕궁에서도 진짜 재밌는 사건들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리고 그 성에 대한 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꼭 내 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는 조선입니다. 고려만 같아도 유목국가에서는 꼭 내 핏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 핏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옅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입양할 때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게 유목문화 계열입니다. 사실은 문화적인 것만 이렇게 나눠놓고 본다면. 그래서 어떤 통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0.75가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거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크고 그렇다고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자니 거기에 따른 또 책임감이라든지 경제적 부담도 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는 미혼모가 애를 낳았을 때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도 완전히 개선이 안 돼서 그다음에 뭐 동거해서 애를 낳았어요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것도 그냥 가정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양육하는데 힘들어서 안 낳는 애들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감히 못 낳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니까 더 줄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윤리고 도덕이고 간에 다 필요 없고 지금 민족이 소멸하게 생겼어요. 이러니까 그거잖아.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한 그 얘기잖아. 이러다 다 죽어.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야. 지금 뭐라도 해봐야 되는 극단적 상황이야. 그러니까 뭘 따지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안 맞고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낳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바뀌는 것 같아. 이 나라가. 그 성적인 것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장묘 문화. 제일 인간의 문화 중에서 안 바뀌는 게 장묘 문화거든요. 싹 묻잖아. 예전에는 싹 묻었는 데서 지금은 싹 화장하는 걸로. 그게 바뀐 게 불과 2세대가 안 돼요. 그렇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다 화장을 당연시 여기는 상황이 됐죠. 화장 후에 뭐 수목장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상골에서 없앨 거냐, 안 그러면 뭐라도 만들어서 납골을 할 거냐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거지, 화장 자체에 대한 거부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나 이런 거 할 때 뭐가 있냐면 그 민족이 어디까지 내려왔었는지를 볼 때는 전부 묘제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무덤을 파보면 그게 제일 안 바뀌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냥 냅뒀을 때는 제일 안 바뀌는 게 묘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방에 바꿨죠. 성적인 것도 한 방에 바꿨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진짜 이 정도에서 살지, 이 정도 환경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었으면 동물이나 식물이면 멸종합니다. 그 종 자체가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충격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오래 살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충격들을 다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냉탕 온탕을 이렇게 오가는 거거든요. 그 목욕탕, 여러분들은 그런 해당 사항이 없구나. 목욕탕 가면 여성분도 있나?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있어. 여성분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게 건강에 좋다고 호들갑스럽게 다녀. 저러다 자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안 자빠지고 잘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몸이 뭐 굉장히 건강해지고 뭐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뭐 하던데, 물론 정신도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육체는 그렇게 된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당겼다 이렇게 풀었다 하니까. 그래서 냉수마차를 뭐 오래 하면 뭐 100몇십 세도 살 수 있고, 누가 또 그런 얘기를 또 약을 팔더라고. 그래서 야,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서 뭐 하나. 우리는 또 그냥 그런 생각을 불현듯해요. 그래서 진짜 그거 뭐 재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것도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런 인식 변화가 사실은 그렇게 냉탕온탕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성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성도 바꿔버리죠. 어머니 성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일이 잘 안 됐을 때도 바꾸는 집도 있던데, 냅두는 집도 있고, 여러 성씨가 이렇게 가족에 붙어 있어요. 그냥 생각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성씨가 있어. 같은 형제인데 성씨가 좀 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창피하니까 통일하자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냅둬도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냥 냅두는 게 더 안 낫나 싶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성씨를 바꿀 때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성씨 바꾼다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창씨개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씨를 바꾼다는 게 상당히 큰 건데, 역사적으로는 언제 있냐면 왕이 성을 하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쉽게 말해서 고려의 왕족이야. 내가 왕이야. 얘 진짜 마음에 들어. 너 왕씨 해. 이런 걸 사성이라고 합니다. 사성. 성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성을 바꿔버려요. 그걸 영광으로 여깁니다.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걸 국성 사성이라 그래요. 나라성을 쓴다. 라고 해서 그런 거 외에는 성 잘 안 바꿉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그리고 유교 문화에서는 성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왜냐하면 성씨 가지고 사실 동서동본 금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성씨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씨를 바꿔버리면 이게 동성인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들이 다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조선을 가지고 전체 역사를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조선이 그렇게 정당한 역사적인 어떠한 틀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게 당연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살겠지. 조선시대의, 그러니까는 조선시대로 산다라는 뜻은 아니고 조선시대의 관념들로 계속 살겠지. 근데 동성동본 지금 없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는 정원만 해도 수절을 해야 됐으니까. 그걸 마당과부라고 합니다. 마당과부. 마당에서 과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 그러니까 신혼방에 들어도 못 가고 마당에서 과부가 됐다니까. 그거 마당과부라 그래. 아니 명칭 있어요. 공식 명칭이. 왜냐하면 정혼을 해놓고 죽어버리는 사람들을 쓰는 용어예요.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절하기는 더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몰라. 별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왕궁 안에 승려하고 궁주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얘기는 궁 안까지 일단 불교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527년 전에 488년에 벌써 왕궁까지 들어가서 불교를 다 알고 있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큰 사건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비처왕이라고 이제 소지왕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사람 때입니다. 이 사람 10년이 488년이에요. 그래서 천천정에 갔대. 하늘 우물이에요. 하늘 우물. 천천정이라고 하는 건 하늘 우물 근처에 어떤 누각 이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령한데요. 이름부터가 여기 나오는 이름이 굉장히 다 상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경주 갔을 때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사천왕사가 신유림이고 신들이 논의는 데고, 그 다음에 흑륜사가 있는 데가 천경림이다. 하늘 거울, 하늘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청관사 있는 데는 천원, 하늘의 중간, 하늘의 중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하늘 연못이에요. 하늘 우물, 하늘샘 정자에 갔대. 그러니까 이게 무속적으로 간 거예요. 무속적으로. 그랬더니 쥐하고 까마귀가 나타나서 막 울고 있더래. 그러더니 쥐가 갑자기 일어나서 저 까마귀를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난 저거 당했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이거 지금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렇지. 쥐가 갑자기 여기서 나타날 수 있지. 쥐가 무섭진 않아. 근데 쥐가 일어나가지고 저 톰과 제리처럼 제리해가지고 임금님 저 까마귀 따라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미치지. 이거 맨정신으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쥐가 까마귀를 따라가라 그랬대. 쥐가 뭘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쥐 하면 보통 밤과 낮 이렇게, 그러니까는 날짜, 날하고 관계가 돼요. 날, 하루.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뭐 안수점 등에서도, 불교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쥐를 가지고, 그리고 낯마른 새가 듣고 뭐 밤마른 쥐가 듣고, 그래서 쥐는 우리하고 가까운 놈이고, 그 다음에 날짜랑 관련해서, 그러니까 낮밤, 낮에는 잘 안 보이고 뭐 밤에는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쥐하고 일하고 관계가 있어요. 날짜, 날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까마귀는 이건 태양입니다. 이건 뭐 100%입니다. 까마귀는 100%. 그래서 까마귀에는 회남자나 안 그러면 저 산해은 같은데 까마귀에 살고 있죠. 뭐가 사냐면 준호라고 하는 까마귀가 삽니다. 그게 태양의 정령이에요. 옛날에 까마귀는 태양에 살고, 그 다음에 달에는 두꺼비가 살고, 달에 사는 애는 서묘. 두꺼비가 살고, 나중에 이제 그 두꺼비에서 불교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옥토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런 얘기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푸타로도 중국 얘기할 때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저는 행복해요. 왜냐면 이거 조금만 다른 때 얘기하잖아요. 또 새로 듣는다. 한 번만 얘기하면 다시 못 얘기해요. 이게 아니고 조금만 바꿔주면 이게 백종원표 맞는 간장이지. 여기다 넣으면 되고 여기다 넣으면 되고 그럼 새로운 음식인 줄 알아.
근데 아니에요. 저는 했었어요. 그 예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자에다가 이렇게 쓰는 예라고 하는 그 사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까마귀는 주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태양의 정령,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해를 보면 거기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흑점 같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저는 봤거든요. 제가 이런 거 논문도 다 썼어요. 하나는 뭘로 봤냐면 흑점 활동을 관찰해서 태양이 이렇게 잠깐 어두워지는 부분이 생기면 굉장히 불길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뭐 재앙이 내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태양을 계속 눈으로 봐봐. 계속 보고 있으면 까매져요. 너무 밝아서 주변보다 가운데가 까매져. 아니 진짜. 계속 봐봐. 그래서 쟤네가 까마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까마귀를 따라가라는 게 이게 태양 숭배자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날이 나오고 여기도 지금 태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디 나오냐면 일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게 태양 보는 사람이에요. 이 태양 숭배라는 게 우리 전통적으로 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번쯤에 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단군 신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다 태양 숭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태양 숭배가 가장 강력해요. 그러니까 삼강 체제로 들면 그냥 이렇게 신들 중에서 태양신, 벼락신, 불신, 이게 제일 많고 셉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다 밝은 애들이죠. 그래서 어둠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 것 같다. 라는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딱 봐도 세긴 세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태양이 저 벼락이나 불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근데 벼락이 약간 이벤트가 강하지. 그래서 화산이 있는 데는 화산신인 경우들도 있어요. 기독교 같은 경우가 그게 이 여호와 야훼가 시나이 산의 화산신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산도 굉장해요. 부다삭 하면 뭔가 있어 보여. 그다음에 연기도 이렇게 해서 뭔가 뽀글뽀글 김도 올려주고 재밌습니다. 저도 화산에 저 일본 가니까 화산 터져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었는데 그럴듯해. 뭔가 이렇게 굉장한 재앙 같아. 막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서걱서걱한 게 이렇게 좀씩 떨어지면서 뭔가 재앙 같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걔네는 그냥 일상이야. 마치 우리랑 똑같아. 북한에서 우리 동포가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그냥 컵라면 먹고 있다가 계속 먹지. 제가 또 발광을 하는 것 같다. 아예 신경도 안 쓰지. 마치 사춘기 소년을 보듯이. 원래 저런가? 익숙하지. 일본 사람들은 화산에 그렇게 익숙하대요. 그래서 막 속속한 게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미동을 하지 않아. 그래서 저도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나는 약간 무서웠거든 사실. 이거 처음 경험하는 건데. 그래서 무섭다는 게 죽을까 봐 무서운 게 아니고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호흡기나 이런 데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했는데 멀쩡하더라고.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게 태양 숭배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쥐가 까마귀 따라가라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이 쥐가 까마귀 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 불교 믿지 말고 태양 숭배 쪽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왕이 원래는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불교 쪽으로 점점 가니까 이게 이제 전통 종교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천청전으로다가 데리고 온 거고, 그건 이미 무속 어떻게 보면 성지나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하늘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지였을 거고, 거기에 이제 저 하급 사람들이 까마귀로 가시죠. 까마귀 팀이다. 우리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로 대동단결.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따라갔는데 피리촌에 가니까, 피리촌이 어디냐면 남산 저 칠부람 올라갈 때 저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 국수를 하나 때리고 7부람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 양피사지하고 연불사지가 있어요. 그 굉장히 탑이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기 이제 서출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코스들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거기를 한번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코스가 아주 잘 나옵니다. 통일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움직이는 코스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치고 요 기억해 두세요. 이 연불사지, 이 연불사 좀 이따 얘기하려고 저희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피리촌. 그래서 이 연불사가 원래 이름이 피리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 기록에 나와요. 이건 피음편에 다른 쪽에서 나와. 다른 쪽에서. 그렇게 해서 여기 가니까 돼지 2마리가 싸우고 있대. 이게 굉장히 다 상징적이라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돼지 2마리가 싸우고 있대. 근데 그 돼지 싸우는 걸 구경하다가 까마귀를 놓쳤대.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거 비슷한 게 있죠. 차가 앞에 가면서 뒷차한테 야, 잘 따라와. 이랬더니 이 딴짓하다가 꼭 놓쳐가지고 어디 가고 있니?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내비 찍고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돼지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돼지가 저게 예전에는 생각보다 귀하게 여겼었어요. 가축 중에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지가 지금도 있죠. 우리 전통과 관련해서 돼지 비중이 있죠. 그게 뭐가 있냐면 복돼지 이런 거 말고 그건 돈이라고 하는 진짜 돈과 관련돼서 발음이 똑같아서 나타나는 거고 그거 말고 유판에 있죠. 독에 걸린 도가 돼지입니다. 개는 뭘까요? 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개는 개. 거리 뭐가 뭘까? 뭐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옛날 사람 이게 다 가축이거든요.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가축 중에서 제일 이렇게 많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비싸 보이는 놈이 뭐가 있을까? 이게 말이에요. 말이고 왜 여러분이 이제 착각을 하는지 제가 압니다. 이게 소거든요. 그리고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양이 등장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유목문화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목문화에서는 농경문화면 소가 일로 갈 것 같은데 유목문화에서는 말입니다. 말은 단순히 타는 용도뿐만이 아니고 저게 전투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딴 거 다 필요 없다고. 지금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서 그걸 보고 있죠. 어떤 걸 목격을 하는 거냐면 땅이 비옥하고 미인이 많고 다 필요 없구나. 힘이 약하면 한 방에 밀리는구나. 그래서 전쟁 무기가 우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옛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말입니다. 그리고 양이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네 유목문화구나. 그리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 유판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유목문화에서 길 찾으려고 만드는 이게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칠성이 동서남북으로 있는 그래서 계절 방위를 보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저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길을 못 찾게 되기 때문에 유목해서 길 잘 못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놀이 문화를 써서 저거를 꼭 가르치려고 했었다. 그리고 저것과 비슷한 게 조선 시대에도 저런 놀이로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승관도라고 그러니까 벼슬 올라가는 것들을 뱀 주사위 놀이 하듯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벼슬 지위들을 다 외울 수 있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과거 시험을 봐서 어디로 어떻게 올라가고 이거를 그냥 우리도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셨으려나 모르겠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거 있잖아요. 각 나라 수도 외우는 노래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그거까지만 했을 거야. 태정태세 문단세 그것까지만 했겠지.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노래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꼭 필수적인 거는 노래나 놀이에 태워서 꼭 주입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목문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돼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산적인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부여나 이런 데서는 하나의 저게 부족
토템 비슷하게도 확인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괜찮았었어요, 돼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돼지 싸우는 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까마귀를 놓쳤다?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불교가 아니고 또 다른 무속 안에서의 뭔가 또 다른 어떤 다른 파벌이 있었는갑다.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놓쳤는데 하필 간대가 어떤 갔대. 연못 있는 데로 갔대요. 이게 이제 서출지거든요. 지금 서출지. 그랬더니 한 노인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선선자. 신선이라는 뜻은 아니고 약간 무당 오야분 같은 그런 쪽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노인이 연못에서 나왔대. 해녀인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저 블랙홀 이런 거 발견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이게 쥐가 와서 얘기를 하고 노인이 갑자기 연못에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 아유, 임금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내가 먼저 죽을 뻔했다. 이거 숨 참다 갈 뻔했다.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신령한 연못이에요. 보통 그런 연못은 뭐 하는 데냐면 인신공의 같은 거, 사람 이렇게 넣어서 죽이고 뭐 이렇게 저 심청전에 인당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데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쓰고 뭐 제사 지내고 그런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저 노인은.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무속의 대표적인 리더였을 거예요. 그렇게 딱 나와가지고 갑자기 품에서 봉투를 하나 주더래. 청첩장인가?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물에서 나오면 봉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에서 나오면 어이구 주려고 그랬더니 다 젖었네요. 이러면서 다시 와야 되는데 방수팩을 썼을 수도 있어.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 봉투를 줬대. 근데 봉투에 글이 써 있더래. 겉봉에 써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긴지를 나 잘 모르겠어. 되게 재밌어. 이게 완전히 다 개그거든. 개그.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에는 지금 10글자를 썼잖아. 이렇게. 개견 2인사. 열어보면 2사람이 죽고 불개 열지 않으면 1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겉봉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10글자를 썼잖아. 그랬는데 안에는 막상 3글자가 있어. 사금갑이라고. 안에 쓴 건 야, 겉봉에 글이 더 많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안쪽에 글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어보니까 3글자, 밖에 10글자야. 그래서 열어보면 2사람이 죽고 안 열어보면 1사람이 죽는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1사람 죽는 게 낫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안 열어봤대요. 임금이 그러면 2사람보다는 1사람이 죽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안 열어봤대. 그랬더니 일관이 옆에 있다가 또 입을 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사람은 임금이고 2사람은 신하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그래요? 이러면서 버떡 열지. 1사람은 너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열어야지. 이렇게 해서 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써 있는 말이 이 사금갑입니다. 사금갑. 사금갑. 검은고 갑 껍질, 악기 껍질을 쏴라. 검은고 껍질을 쏴라. 저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예전에 강동원 나오던 전우치라는 영화가 있거든. 거기 보면 저기에 저 이야기가 나와요. 만팔식적과 더불어서 사금갑 얘기가 나와. 그렇게 해서 진짜 쏘고 뭐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검은고를 쐈대. 이 검은고 갑을 쐈더니 그 안에서 이 2사람이 나오더래. 좁은 데서 참 고생이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이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 소지왕이 뚜껑이 열려서 불교를 싹쓸이했다. 스토리는 그거예요. 스토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싹쓸이를 하고 나서 그래서 527년까지 또 가는 거예요. 또 한번 전멸했다가
그리고 그 전승 기념일을 정월 대보름에 이게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을 오기일이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까마귀를 꺼려한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기념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속이 불교를 이긴 전승기념일로서 정월 대보름을 정했다.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의 가장 오래된 유래 중에 하나예요. 왜 찰밥을 먹느냐? 까마귀가 찰밥을 또 먹는데 여러분 왜 찰밥 먹는지 몰랐지? 그게 까마귀 밥이었어. 정월 대보름 그게 까마귀 밥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세 종류가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불교의 지지자들 한 명, 불교파, 그리고 무속파, 그리고 이 글씨 나온 데를 서출지라 그래요. 글이 나온 연못 이래 서출지. 글이 나온 건 아니고 서출지는 아니고 원래 노인출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뭐 서출지 이름 멋있어. 그래서 글씨가 나왔대. 그래서 요 팀이 하나가 있고 또 한 팀이 어디냐면 까마귀, 태양, 그 다음에 이 노인팀. 이게 한 팀입니다. 지금 이게 한 팀이에요. 이게 아마 그 당시에 무속의 대표 풍류도 풍월도라고 하는데 그 무속의 대표적 세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어. 돼지팀. 얘네는 이쪽 팀인데 그쪽 야당이에요. 불교는 완전히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신흥 종교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글씨를 잘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쏜다라는 얘기고 왜 하필 검은고갑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검은고갑이냐 이거를 이제 글자를 쪼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두 왕이 다투고 있어. 그러니까 한쪽은 불교 쪽에서 미는 왕이었을 거고 한쪽에는 무속이 미는 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도 되게 재밌어요. 어떤 테두리가 있고 거기에서 이 갑입니다요 이 뜻인데 중간 갑이 진짜 그 뜻이에요. 저 중간 갑이 갑이 첫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왕궁에서 쌓여 있다. 저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새로 왕이 된다. 누군가 승리한 저 두 왕 중에서 누가 승리한 사람이 왕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현재 왕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위 계승 논의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충돌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아마 이해가 정확할 겁니다. 이게 다 제설입니다. 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주는 공주 아닙니다. 이거는 왕의 여자예요. 왕하고 관련된 여자예요. 그래서 이쪽 팀과 불교가 붙어서 어떤 왕을 보호하려고 했던지 안 그러면 새로운 왕을 그 다음 왕을 옹립하려고 했던지 라는 방식을 썼었던 거고 그것에 극분노한 무속팀에서 저거를 이제 쓸고 들어오는 거죠. 힘으로 쓸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저 사금갑 사건이에요. 그리고 저런 식의 충돌은 나중까지도 있었어. 그래서 자장 때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장율사 관련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신라는 문수보살하고 그 태화지 용 이런 불교 쪽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라는 산천이 험해서 저런 무속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자꾸 재앙이 내린다.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물리치려면 구층목탑을 쌓아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장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공인될 때도 이차돈이 이게 순교로 했었고 그 다음에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흑륜사나 이런 데 왕궁될 때 법흥왕이 왕궁을 못 시키고 진흥왕 때까지 가야 왕궁이 되고 그러니까 뭐 공사가 뭐 한정없이 늘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반대 세력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를 이기기 위해서 불교 도입이 시급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법흥왕 진흥왕은 이겼지만 이때는 불교가 진 거예요. 그리고 졌을 때 어떤 오명을 씌운 거냐면 얼레리 꼴레리 오명을 씌운 거죠.
얼레리 꼴레리 해서 절단이 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고 갑 안에서 힘들었다. 숨겨진 불교사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이련은 왜 저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는가? 불교에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기록인데 신라 불교에 시작하기도 전에 바람 나서 절단 났어요. 야, 이거 너무 안 좋은데? 그런데 왜 저거를 그냥 끌고 갔을까? 우리 같은 사람은 편찬을 하면 내가 불교적인 입장만 자료들을 또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날렸을 것 같거든요. 굳이 이걸 분리한 거를 굳이 이걸 뭐하러 놨을까? 그런데 이제 무코자, 아도, 그 다음에 이렇게 계보들이 내려가다가 결국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지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는 단군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